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30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왔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빠까지 의사였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개원을 하셨고 그 후로는 병원이 더 잘 돼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남편은 아빠의 동문 후배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죠. 남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출세한 격이었으니까요. 총 동문회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아빠는 싹싹하고 착한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병원을 확장하면서 남편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 병원의 의사였던 남편이랑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것을 알게 되셨던 아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더욱 좋아하셨어요.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요구를 하셨어요. 당연하듯이 혼수 예단을 받고 싶어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이런 집에 시집을 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런 결혼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의사인데 다른 집에서는 집이며 차며 여기에 병원까지 개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이 딸랑 몸만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너희 집에서는 네가 그런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디?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인의 집에서 집도 다 해주고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빈손으로 지금 장가가는 거야. 나처럼 빵빵한 집안에 장가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가가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런 식으로 너무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 결혼하는 거 듣고서 오히려 나한테 뻔뻔하다고 할지도 모른다니까. 얘는 넌 누구 편이니? 그리고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결혼하는 거 뻔히 듣고 아는데 솔직히 수인의 아빠나 의사지. 수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러니? 고작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넌 자긴 돈으로 생활할 거야? 앞으로 네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데 당연히 시집 오면서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리고 해주는 집도 새 집도 아니라면서 전에 전세 주던 집이라고 하는데 꼴랑 그거 받는다고 좋아해야 하니? 아유, 엄마 진짜 왜 그래? 이미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분에 넘치게 많이 해주셨어.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솔직히 어느 병원에서 의사한테 타고 다니라고 차를 줘. 업무용이라고 말만 하고 솔직히 그냥 나한테 차 한 대 뽑아주신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작아져. 엄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나 수인의 집 볼 면목 없어지는 거야, 엄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저희들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아마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익준 씨도 그렇고 예단이나 혼수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쓰던 거 쓰기로 했어요. 그건 저랑 익준 씨 모두 의견 동일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휴, 그나마 부잣집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영 알맹이가 없는 곳은 아닌가 보다.
아무리 주고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우리고 너네 집이고 면이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익준이가 이렇게 불편해하니 내가 한 번은 넘어가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그런 낌새라도 있으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시모는 제 길을 잡으려고 애를 쓰셨죠. 남편은 처음에 중재를 잘해줬어요. 시모가 선을 넘는다 싶을 때면 한 번씩 시댁으로 가서 뒤엎어 오는 듯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요구를 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의 요구가 사라졌고 그렇게 조용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홀시모의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특히나 여동생은 신혼집에 자꾸 찾아와 허락 없이 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가지고 가곤 했었죠. 아가씨, 혹시요, 오늘 집에 왔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집에 택배 온 거 아가씨가 혹시 뜯어보셨어요? 오늘 화장품 택배로 오는 게 있었는데 물건이 반만 있고 나머지 반은 없어져가지고요.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택배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여쭤봐요. 혹시 택배 처음 받았을 때부터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 내가 가져갔어요. 언니 그렇게 좋은 거 쓰고 있으면서 저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저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 알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 언니가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내가 몇 개 들고 왔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언니는 집에 화장품 쌓아만 두고 다 쓰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릴 바에 내가 좀 쓰는 게 낫죠 뭐. 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가지고 가면 미리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니까 택배 박스도 다 뜯겨져 있고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없어서 저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제 물건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막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저 진짜 당황스럽고 불편하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나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새로 보내드리거나 아가씨한테 맞는 거 불러줄게요. 아니, 언니는 저한테 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니,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언니는 어릴 적부터 여유롭게 살아가지고 이런 거 막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오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언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좀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화장품 몇 개 가지고 간 것뿐인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간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말도 없이 제 물건에 손대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발 동동거리면서 찾거나 그럴 일도 없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택배 올 게 있는데 봤더니 다 뜯겨져 있으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어쨌든 아가씨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 좀 해달라고요. 가끔씩 신혼집으로 찾아와 제 화장품을 가지고 가거나 옷이나 신발, 명품 가방 같은 것을 마음대로 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번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만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더군다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서도 뻔뻔하게 말을 하는 태도가 황당해서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꺼낸 적도 많았죠.
초반에는 아가씨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저를 달래주고 이해해달라고 말해주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저라면서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가씨가 집에 들러서 내 물건 가지고 갔어. 전화해보니까 며칠 사용하고 돌려준다면서 말았는데, 여보 근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매번 집에 몰래 와가지고 물건 하나둘씩 가지고 가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찾던 물건 없으니까 짜증나고, 아무리 내 물건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물건 없어지니까 당황스럽고, 이제는 내 물건 사는 데에도 고민되고 그래. 걔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네가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솔직히 걔 친구들은 다 좋은 물건 쓰는데 걔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매번 싸구려 물건만 썼으니 더 그렇겠지. 한창 꾸밀 나이잖아. 그럴 수 있지 뭐. 당신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물건값은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줘. 걔도 나이 들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줄 테니까 이번만 좀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집에 올 때마다 물건도 다 사라져 있고, 솔직히 내가 아끼는 물건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어.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좀 참아주면 안 되겠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당신은 너무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걔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당신이 매일 그 물건들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몇 달 동안 쓰지도 않는 물건 다 쌓아놓고만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서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쿨하게 빌려주면서 유난히 우리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면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게 더 서운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양해 구해서 빌려가거나, 빌려간 후에도 뭔가 보답을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근데 아가씨는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미리 말도 안 하고 몰래 집에 와서 가지고 간 다음에 내가 안 후회해야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화낼 거야. 제발 좀 집안 분란 좀 일으키지 말아줘.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장인어른 눈치 보고 집에서는 당신 눈치 보고 난 뭐야 대체?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 진짜. 동생 일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말아줘. 처음에 남편의 말에 저는 남편이 짠하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친정아빠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장인어른과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집에서도 제 눈치를 봤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도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끝이 나지를 않았죠. 무슨 행사가 그렇게나 많은지 매번 참석 요구에 돈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동네 잔치하는 거 알고 있니? 아무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들이 직접 못 오니까 그날은 네가 와서 음식 서빙도 좀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지내렴.
다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내가 창피해서 이번에는 꼭 와서 일 좀 해.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비용도 넉넉하게 보내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죄송한데 저도 주말에 일정 있어서 못 가요. 이번 주말은 제가 당직이라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일 뺄 수 없어요. 일정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일은 못하고 필요하신 비용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낼게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주말이면 죄다 시댁으로 와서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다는데 너는 뭔 일이 있어도 온다고를 안 하니 원. 너네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시아버지 없다고 시어미 무시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지아비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이렇게 개무시를 하니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회사에 말을 하겠지만 지금 내일 모레 바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말해 볼게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주말 근무 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 대신 남편 보고 가라고 할게요. 너는 동네 사람들이 바쁜 의사 아들은 오고 며느리는 안 온 거 보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해봤니? 잘난 집안에 장가 보내더구먼. 대리사이 됐다고 안 그래도 다들 수군거리는데 아주 그냥 소문에 세기를 박아라 박아. 아이고, 진짜 내가 며느리를 상전으로 보시는구나. 됐고, 그럼 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라. 내가 너랑 전화통화를 하면 열불이 다 터져서 못 살겠다 정말. 시모는 마치 내가 5분 대기조처럼 당장이라도 부르면 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있을 때에는 시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는 시댁이 못 살아서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중 아빠가 지병이 악화되시면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빠를 대신해서 병원 전반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표였던 아빠는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병원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양서방, 지금 자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 건강이 더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네. 병원 일을 내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내가 대표 자리를 계속하긴 어려우니 양서방이 공동대표로 병원 일을 도맡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대표 자리라는 게 아버님이 그냥 주신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 대표 자체가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작성하거나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쾌차하시기 전까지 제 단독 대표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 그런가? 그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히 신경을 못 썼네. 그래도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나랑 자네가 있으면 자네 혼자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먼. 그럼 자네 단독으로 대표직을 갖는 게 낫다는 소린가? 어쨌든 나도 잘 알아보고 서류 정리도 조만간 하지. 양서방, 잘 부탁하게나. 그래도 내가 몇십 년 운영하던 병원인데 자리를 이렇게 비우게 되어서 아쉽구만.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몸 관리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물론 그러셔야죠. 제가 병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병원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빠, 서류 정리는 아직 좀 이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병원은 아빠 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가 바뀐다고 하면 소문도 금방 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너무 걱정됐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병원에서 아빠 많이 아프시다고 소문났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남편도 아빠한테 병원 일 보고도 해야 하니까 대표 자리까지 다 정리하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도 행정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공동대표면 동의서도 계속 써야 하고 매번 아버님 대리인으로서 서류 정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님께서 신경 안 쓰시고 건강 챙기는 게 낫지. 내가 아예 대표직 갖겠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아버님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드리면 되는 거고. 아버님, 저도 뭐 공동대표 괜찮습니다. 전 그냥 병원 행정 처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셨고 대표 자리까지 바꾸겠다며 말을 하셨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에 공동대표를 우겼고 결국 제 뜻대로 아빠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드디어 병원 원장이 되는구나. 너무 장하다. 네 장인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통 병원 일은 우리 아들 차지가 되니 너무 힘들겠다.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장 자리 내어주니까 야속했던 마음이 좀 풀리긴 하는구나. 수희 너도 남편한테 잘해라. 장인 아프면서 그 뒷정리 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니? 네가 잘해야지. 엄마, 이제는 엄마도 고생 끝이야. 내가 대표 원장이니 엄마도 이젠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게 다 엄마 덕이야. 언제 엄마한테 보답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장인어른 아프시고 난 후에 나도 정신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빴던 보람이 있어. 아직 공동대표라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지. 그래. 어차피 수희는 외동딸이니 결국에는 우리 아들이 받는 거겠지 뭐. 어쨌든 대표 원장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수희 너희 아빠는 좀 어떠시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 다시 병원 일 하시기는 힘드시겠지? 차라리 잘 됐지 뭐. 이참에 병원 우리 아들한테 다 넘기고 은퇴하시는 건 어떠시니? 너희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쉬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남줄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사이한테 주라고 하고.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뭘 물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잠깐 아프신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 잠깐 대표원장 자리하고 있는 거지. 아빠도 아직 대표원장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쉬시라고 한 것뿐인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니? 아무튼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고 솔직히 이제는 아들 보고 오는 환자들도 많잖니. 아버님 연세도 있어가지고 병원 오는 사람들도 애초에 말이 많았잖아. 이제는 좀 젊은 피로 병원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남편이 잘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 하고 있어? 어머님, 그 병원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남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경우고요. 아빠 괜찮아지시면 다시 병원 일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마치 다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시모는 은근히 아빠가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저는 정성으로 아빠를 간호했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빠는 다시 못 일어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고 저와 엄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슬픈 표정이었는데 유독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20년 동안 아빠와 일을 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해오셨고 병원에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가 보니 내부부터 밖까지 싹 바뀌고 있었죠. 병원 간판은 아빠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간호사들마저 그동안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로 고용할 것이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받고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병원 간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해도 너무한다 진짜. 장례식장에서도 당신이며 당신 식구들이며 내내 시시덕거리면서 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당신 그렇게 신나 있었던 거니? 아, 그럼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병원 운영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병원에서 아버님 기리기라도 할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슬퍼해. 여기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지 말고. 뭐? 누구 맘대로 병원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들도 왜 당신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20년 동안 아빠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야.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간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아빠 돌아가셨다고 당신 여기 병원 대표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참나, 뭘 모르는 건 당신이지. 당연히 공동대표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단독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단독 대표로 있었어. 이거 왜 이래?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사납니? 내 앞길에 거리적대지 말고 좀 꺼져. 공동대표하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도 재수 없었는데
끝까지 재수 없어가지고, 채! 남편은 제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저에게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내왔죠. 소장을 받아들고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부당 대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교모하게 증거들을 짜집어 제출을 했는데 마치 저와 부모님이 남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난 콧대 아직까지 살아있나 어디 한번 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릴 무시하더니만 네 잘난 아비 죽고 지금까지 그 꼴을 좀 봐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긴 하니? 그러게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바짝 엎드려서 시댁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이 참다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네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 업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당신 아들한테 전해주세요. 그 병원 정말로 당신 아들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네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성이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되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네가 뭘 참아왔다는 거니? 지금껏 네가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바득바득 공동대표를 올리고 네 아비 뒤처리 우리 아들한테 하라고 시켰겠니? 네가 뭔 말을 하든지 어차피 법원에서는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나중에 결과 듣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과해. 그럼 좀 봐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줄 테니까. 사과는 당신네들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며칠 후에 당신들도 소장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서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랑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헛수고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지만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해왔던 만행을 모두 까발렸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자리에 눕고 난 후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해왔었죠. 그렇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의 없이 단독 대표로 전환을 했던 것이었고 사업자 명의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0년 넘게 일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병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를 하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 등을 토대로 역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모 역시 횡령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받게 된 지분은 위자료 벌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실이 동문회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남편은 거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망가진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커.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아버님 이름으로 병원 오픈할게. 당신 아버님 지분으로 받은 자금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해줘. 그걸로 내가 열심히 병원 운영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내가 책임질게. 헛소리 좀 작작해. 이미 한번 뒤통수 친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빠 인감도장 사용해서 병원 한번 차지하려고 했나 본데? 그때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니? 내 앞길 막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갔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잠시 대표 자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었던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과오는 당신한테 보답하면서 더 뉘우칠게. 당신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 거야? 당신 평범한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잖아.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엄마랑도 영금껏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착각하지 마. 당신이랑 살기 전에도 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잘 지냈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단단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나 본데. 오히려 당신이 없으니까 맘 편하고 속 편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았는지 너무 의문이야.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의 만행이 동문회에 소문이 나면서 거의 퇴출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간 남편과 시댁이 해온 만행을 생각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와 남편은 그동안 병원 돈으로 생활비며 사치며 펑펑 써왔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전보다 더 고달파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의사로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평생 일만 하셨던 아빠가 너무 그립네요.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다녔겠다고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는 아픈 고통 없이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으시길 바랄게요.